또 다른 격전지는 이제 광진갑과 광진을 지역, 한강에 있는 이 광진구 자체가 여야 후보가 상당히 박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정헌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정말 이 깻잎 반장 정도 차이의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보이면서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광진갑은 현역인 전해숙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 신인 이정훈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도전했다가 아쉽게 패배했던 김병민 후보가 다시 이 지역에 출마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현역 의원과 오신환 후보가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곳 하나 호락호락한 곳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광진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점 차이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광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그 이번 총선 관련해 가지고 벨트가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강, 낙동강, 반도체. 그런데 뭐니 해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벨트는, 그러니까 검은 띠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벨트는 어디냐? 한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강 벨트가 어디는 대충 윤곽이 그려지는데 진짜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 그게 광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광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특히 이제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쉽게 석패했지만은 그래도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지역구를 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패배한다? 그러면 한강 벨트는 진짜로 이제 한강이 검은 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병민 후보가 지금 제가 여론조사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조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골든 크로스를 갖다가 딱 일으켜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한강에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치로 그 국회의원 요번 결과가, 총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진 갑을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의 영향이 또 오신환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진짜 광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광진을도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인데, 광진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광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하신 17대 때 김영주 의원이 예. 광진 전문가셨잖아. 17대 이 지역에서 네. 광진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네.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였고 민주통합당에는 추미애 후보가 네. 있었는데 맞붙어서 이겼죠. 네. 광진, 왜 이렇게 지금 여야 후보가 박빙입니까? 사실은 광진 갑을 모두 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는 이겼는데 네. 지금은 오차범위 내에 여야가 광진 갑, 광진을 모두 다 박빙하고 있는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지금 갑 지역의 경우에는 네네. 김병민 후보가 4년 내에 열심히 닦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해숙 의원이 경선에 탈락하면서도 약하다는 것 때문에 후보가 막 8명, 9명 난립됐는데 뒤늦게 이정훈 후보가 따라 올라가는 추세. 네. 그렇게 붙어 있고, 광진을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선거 초반에 안정적으로 좀 이긴다는 느낌이 있는데, 후반 들어오면서 사실은 오신환 후보가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갑을 지역이 옛날에는 갑 지역이 국민의힘에 이뤄왔는데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갑을의 구도가 좀 바뀌었다. 갑을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이루어지고 갑이 불리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 후보가 막바지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가 어려워지는 게, 지형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쫓아 올라오는 말하자면 오신환 후보의 기세가 높기 때문에 서로 갑을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형이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광진을은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수백 표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광진을 수백 표 차이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고민정 의원 대 오신환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박빙 양상. 그런데 수백 표로 승부 갈리나, 이런 관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총선 7차례 민주당 승, 야당 강세 지역인데 21대 총선 때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2.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간신히 고민정 후보가 당시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5.39%포인트 차이로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어요.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가 22.46%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후보를 압도적으로 또 이겼다. 그래서 광진을이 야 이게 뭐 만만치만은 않겠다. 양당 후보에게 역시나 여론조사가 박빙내로 두 후보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적극 지지층을 보면 또 다르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말로 더 아주 굉장히 뭔가 그 습자지 같은 아주 그냥 얇은 차이가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있습니다. 양당 분석 한번 들어보죠. 송영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정말 저 지역은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투표 의사가 확실한 그런 응답자층에서는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저렇게 선거 때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은 유권자들께서 인물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정 후보는 이제 지난번 총선과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고 국민의힘은 후보가 바뀌었는데 저렇게 인물을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신환 후보도 본인의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 그다음에 또 관악을과 같은 험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2번이나 당선됐던 그런 저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광진을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그런 인물 비교를 어떤 층위까지 하실 건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요. 절대적 강세는 아니거든요. 뭐 지금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늘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었고 지난 지방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보면 또 민주당이 지는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결국에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 현역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또 오신 분이어서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 경력이라든가 지명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보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투표율로 이어져서 고민정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프리미엄, 지역 프리미엄, 현역 프리미엄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또 역전할 만큼 지금 와 있느냐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될 지역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예. 광진을 지역은 청년 유권자들이 굉장히 비중상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년 유권자들, 20대 유권자들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본전의 양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양을과 광진구 등등 서울에 펼쳐져 있는 접전 지역의 여론 분석과 판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특히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접전 지역이 많이 펼쳐져 있고 양당의 후보들이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접전 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의석수가 양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의해서는요. 이 같은 주요 접전 지역, 격전 지역의 예측 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실시해서 발표합니다. 총선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접전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채널A 개표 방송과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다수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정 정당 진영이 200석 이상을 받게 되면 개헌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갖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견제 장치들이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151석 이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고 본회의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별 어떤 정당이 얼마만큼 의석을 확보하는지가 국회 권력에서
정말 중차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야, 이거 막강하네요. 다수당이냐, 180석이냐, 200석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막강한 권력이 그 정당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 같아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